조 전 장관이 평산마을에 방문한 직후에 서울대가 파면을 의결한 거냐 이런 야권의 일부 주장이 나왔는데 이 얘기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을 교수 자리에서 파면하기로 했죠. 오늘 몇몇 야당 의원들이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패스로 5년째 만에 1심 재판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개,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의 수사가 부당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한국판 드레피쉬 사건인가?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표창장 하나로 멸문지화를 당한 조국 교수의 가족,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살아있는가? 파면이라는 중징계, 알려지기로는 이게 딸 장학금 수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게 주요 원인이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앞서 정청래 의원의 저 말, 가혹하다는 표현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 저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이런저런 표현이 있고 그 과정에서 표창장 위조 등 이런 여러 가지 7대 스펙이 다 위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상당히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본인의 그 재판뿐만이 아니고 부인의 재판에서 판결문에도 보면 조국 전 장관 그 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은 교수입니다. 교육자죠. 교육자가 자녀 입시 비리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교수의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금 가혹하다 얘기를 하지만 서울대에서 파면된 교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심지어는 성추행 문제나 이런 거로 파면된 사람 등등 여러 가지 비리로 파면된 사례하고 비교를 하면 조국 전 장관의 그 어떤 징계의 이유, 이거는 기존에 파면된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중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나서 그래도 본인이 가혹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그 부분을 한번 판단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6년 전에 조국 전 장관이 본인 서울대 교수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그 발언도 한번 듣고 와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 채용되었던 것 나름대로의 일종의 자질, 역량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뽑았겠죠. 저는 밥값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저희 학자로서의 밥값 외에 그 지식인으로서의 밥값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밥값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직업정치 친구들의 삶, 선후배들의 삶을 보게 되면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과 완전히 빨가벗고 만나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쪽으로는 좀 소질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학교에 있으면 좀 편한데 저는 여의도나 국회에 오면 좀 불편해요. 그게 이제 그쪽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측에서는 징계를 좀 열 때 1심 유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파면 결정을 내린 것 같다. 불복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그 통계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무죄가 될 확률은 3%입니다. 이 말은 이제 100건 중에 3건이 무죄가 되고 97건이 유죄가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1심에서 유죄가 된 게 뒤바뀔 확률은 훨씬 더 적다는 거죠. 훨씬. 그래서 이제 그 서울대에서 징계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징계가 시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징계 시효는 3년이에요, 3년. 그리고 이제 그 뇌물을 받거나 돈을 받으면 이게 5년으로 늘려놨고요. 이번에 법 개정에서 성비위는 10년입니다. 근데 지금 조국 장관에게 시간을 너무 끌다 보니까 지금 징계 사유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시효가 지난 것도 많잖아요. 옛날에 최강욱 의원
그 위조를 했다든지 또는 서울대 인권법센터 위조라든지 이런 게 다 시효가 걸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결국 이제 이걸 너무 만시지탄 끌다 보니까 우리 징계 사유들이 줄고 있다. 그 점에서 이게 너무 늦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꾸 이게 무죄 추정 원칙 하는데 이 무죄 추정 원칙은 징계라든지 민사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유라 씨는 왜 갑자기 재판도 하기 전에 중졸이 돼버린 겁니까? 그다음에 이 박근혜 대통령도 재판도 하기 전에 헌재에서 파면한다. 이게 징계예요. 따라서 이게 징계와 형사상의 무죄 추정 원칙은 아무 관계 없다. 그리고 이게 민사소송도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아무데나 이 무죄 추정 원칙을 갖다 대면서 왜 징계하느냐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서 변호사님, 그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도 이제 변호사 출신이고 오늘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서울대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논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대법원까지 지켜보려면요. 지금 항소심이잖아요. 앞으로 이게 몇 년 걸릴지 몰라요. 지금 최강욱 의원이 그 허위를 해준 거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전원합의체로 해부돼 버렸습니다. 이 말은 이게 1년 동안 대법원에 있다가 전원합의체로 가면 이게 몇 년이 더 걸리는데 예. 제가 조금 전에 시효를 이야기했잖아요. 징계 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지나면 징계를 못 해요. 예. 그다음에 아까 돈 받은 거 저 장학금 받은 게 저게 청탁금지법 아닙니까? 예. 저건 5년이에요. 시효가.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대법원까지 기다리면 아예 징계 자체가 불가능하다 원천적으로.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이런저런 뭐 굳이 저희가 또 한 번 조 전 장관의 SNS 조족조 얘기까지는 더 꺼내지는 않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할 게 좀 많아서. 중요한 건 서울대 학생들의 수업권 이런 것도 꽤 중요할 텐데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3년간 조국 전 장관 못 봤다. 교수 정체성 잃었다.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조국 교수죠. 동기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는 좀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오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젠가요?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러 양산 평산마을 방문했는데 그 직후 조국 교수가 파면이 됐다. 스스로 오해받을 측면을 자초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그 최강욱 의원이 도대체 항상 어떤 측면을 보면서 세상 일을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얘기하면요. 조국 전 교수가 왜 그러면 그 시점에 청산마을을 갔냐. 그게 더 오해를 자초할 일이야. 이렇게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1심 선고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2월 3일 날 있었습니다. 징역 2년이 나왔었죠. 그리고 2월 6일 날 사흘 후에 서울대에서는 징계 착수를 하겠다. 그래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라고 보도가 나옵니다. 이미 징계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징계를 언제 할지 어떤 결정을 할지 그거는 거기서부터는 서울대 자율에 맡긴 겁니다. 그것을 서울대가 어떤 정치 상황을 보고 조국 전 교수가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면 그때 딱 징계를 하겠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역으로 그런 식의 논리라면은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서 뭔가 문 대통령의 힘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 징계를 좀 감경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합리적으로 저는 들립니다. 예. 아니 어제 서울대 징계위원회 결정을 언제 했을까요?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한 달 전에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징계위원이 10명 안팎이기 때문에 10명 안팎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난다. 이거 약속 잡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 거는 10일이에요. 10일. 그러면 뭐가 먼저 결정됐겠어요? 저는 징계위원회 날짜가 먼저 결정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의 주장하고 거꾸로 오히려 왜 징계위 날짜가 확정됐는데 그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갔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죠. 시간대별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건 팩트라서 중요하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게 올 초 2월 3일 그리고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진 거는 서울대는 이 징계를 2월 6일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1심 유죄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6월 10일 평산마을 방문했고 6월 13일 어제 이제 파면이 의결이 된 건데 이승훈 변호사님 두 분 말씀처럼 오히려 조 전 장관이 내가 중징계가 받을 것 같아요. 6월 13일쯤에. 그러니까 약간 의도적으로 정치 목적을 띠고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뭐 나침반 얘기도 하고 지도 얘기도 해서 내가 남들이 안 가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조 전 장관이 움직일 가능성이 반대로 있지 않냐. 이 두 분의 해석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두 분의 해석에는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또한 최강욱 의원의 어떤 발언도 큰 의미는 없는 발언으로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조국 예. 교수가 정치적 행보를 하고 언론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런 평산마을 부분이 굉장히 부각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서울대가 부담이 있어서 조금 빨리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오히려 조국 교수가 이걸 알고 간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은 다 추정에 불과하다고 생각되고요. 조국 교수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서울대의 조치는 뭐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PC 증거 은닉 교사하고 운영보고서 증거 위조 교사 이 부분은 무죄가 나왔고요. 청탁금지법 부분 관련해서 벌금 600만 원 부분의 장학금 수수 부분이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징계 처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예. 조 교수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또는 심사소청을 통해서 불복 절차가 있어요. 이 불복 절차를 통해서 이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징계 시효 관련해서도 3년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가 정지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3년 내에 해야 된다. 뭐 이게 뭐 원칙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무죄를 주장하고 징계에 대해서 굉장히 다투는 경우에는 그 다툼에 여지가 있거나 무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를 지켜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특별한 특혜라고 보다는 일반적인 절차로 이렇게 진행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절차로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